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계약서라던가 내지는 그간의 금융정보의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기관 내지는 법원과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변제 의지, 그 다음 변제 자력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하고요. 이 사건과 같이 당초에는 변제 자력이나 변제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데 사후에 그렇지 않게 되었다. 즉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증거로 제시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원금을 이제 어느 정도 빌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간 이자를 지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언제 만기가 돼서 원금을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 이자가 얼마 동안 지급이 되었는지라는 부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의도적으로 몇 개월 초반에 지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기간 동안 이자를 변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망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쪽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그 다음 당초에 재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어떤 계약을 다른 계약이라도 잘 이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당초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달리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확인서 내지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요즘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계약서 없는 경우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만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경제적인 문제이고 철저하게 계약상으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요즘엔 그런 부분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어디까지나 계약서를 매우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설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법령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그 다음에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내지는 등록이나 신고를 적법하게 하면 이런 부분은 유사수신행위가 전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